네, 7월 15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알트 시즌 언제쯤 오게 될 것인가? 오늘 현재 알트 시즌 인덱스는 3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알트 시즌의 진입 기준점은 75입니다. 상위 50개 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냈을 때, 75% 이상의 퍼포먼스를 냈을 때, 그때 이제 알트 시즌인데, 지금 현재 37, 그래도 20 밑으로 빠졌다가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 정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아직 갈 길 멀었고 알트 시즌 시작도 안 했는데 알트들이 살짝살짝 꿈틀꿈틀 거리는 모습들도 비트코인의 반등 흐름과 맞춰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하면서 아직 진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시기에 있다니까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약세장의 최저점을 찍을 때, 예를 들면 FTX라고 할게요. 여기를 예를 들면 찍을 때 거의 공포와 이제 다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이드 횡보를 하면서 축적의 과정이 이어질 때 사람들은 그냥 이제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단념을 하게 되는 거죠. 신뢰 자체가 상실. 그러다가 박스권을 돌파해내고 요럴 때, 지금 국면이 박스권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을까 말까, 그런데 한번 또 꼬라박기도 하고 막 어수선해. 이럴 때가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이럴 때 관심을 둬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폭등을 하고 더 오를 것 같은데 여기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엄청난 고점 언저리이기 때문에 여기 언저리에서 이제 급락을 하게 될 건데, 그럴 가능성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역사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사람들은 이럴 때 진입하기 시작하고 이럴 때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미 여기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 즐기면 된다. 이게 알트 시즌이 될 거다. 우리가 향유하게 될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재밌게 느껴져서 가져와 봤습니다. 알트 시즌 기대 포인트들이 그런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우리로 하여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진짜 펌핑은 불가피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건데, 일단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물론 지금 6월 PPI가 조금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긴 했는데 전체적인 정서는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상황, 솔라나 현물 ETF까지 지금 승인 신청이 제시된 상황. 그 다음 타자 누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뭐 시장의 어떤 루머는 아발란체, 헤데라 해시그래프, 이런 굉장히 괜찮은 애들이 나오지 않겠어? XRP는 소송 잘 마무리되면 다음 타자 아니겠어? 이런 얘기들. 이더리움 공급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 디플레이션 자산으로서의 이더리움. 그런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인데, 기관들이 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 어떻게 될까? 이런 기대감. SEC가 지속적으로 소송에서 까이고 있는 이런 상황, 아주 반가운 상황이죠. CFTC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의 80%는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올해 연말 전까지 3개 토큰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가 엄청나게 대형 기관들의 관심사라는 거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고, JP모건은 대놓고 8월부터 암호화폐 강세 시작이 예상이 된다라고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 트럼프는 7월 27일 내슈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할 예정이고, 과연 어떤 얘기를 또 할 것인가. 남아있는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채굴되기를 바란다, 이런 멘트까지 날렸던 사람인데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되게 재밌죠. 되게 재밌는 상황들이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이런 것들 8개나 돼요. 이 정도면은 알트 시즌 펌핑은 진짜 불가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갖게 만드는 거죠. 차트적으로도 알트 차트가 너무 예뻐요. 진짜 알트코인이 지난 5년 동안 보여줬던 지지라인 터치하면 갔다라는 거죠. 터치하면 가고, 터치하면 가고, 터치하면 가고. 알트 시즌만 남았나? 그래서 머스타시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이 지난 5년 동안 매우 중요한 추세선 위에서 반등을 했다. 지난 3번 이런 상황이 발생한 뒤에는 알트 시즌으로 이어졌는데, 과연 2024, 2025 알트 시즌 드디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번 주에 출시될 가능성, 그 기대감이 엄청 빡세게 커지고 있습니다. 진짜 막 자고 일어나면 출시됐다 막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은. 크립토 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차트, 이게 이더리움 차트고 이게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더리움 차트를 보니까 비트코인 ETF 출시 직전에 비트코인 차트와 거의 똑같다. 진짜 똑같아요, 거의. 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갈 거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번 알트 시즌의 포문을 제대로 열게 될 것인가, 이더리움이 먼저 움직여줘야지 알트 순환매 양상, 이더리움, 메이저, 미들캡, 스몰캡, 밈코인 이렇게 쫙쫙쫙쫙 순환매 양상이 이번에도 아주 예쁘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아주 따뜻하게 안겨주는 뭐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크라켄의 전략 책임자 이 토마스 퍼프모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이더리움 현물 ETF는 암호화폐에 관심을 증가시킬 거고 자금 수요를 견인할 것이다. 매달 7억 5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이더리움 상품으로 순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4천 달러부터 가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대선 결과는 향후 4년 동안의 정책 입법 의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최근 금융기업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 회계 지침 폐지 결의안과 관련된 바이든의 거부권을 뒤집는 데 실패했지만 진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트럼프 피격 직전에 나온 멘트거든요. 지금 사실상 뭔가 분위기 반전이 되게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얘기를 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부터 진짜 뭔가가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 과연 벌어질 것인가? 자고 일어났더니 130달러 뭐 이런 거, 전 세계 글로벌 XRP 홀더들, 특히 한 2, 3년 이상 XRP를 홀딩하고 계신 그런 약간 다이아몬드 핸들을 가진 XRP 홀더분들은 이런 거 누구나 다 한 번쯤 생각해 볼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막 13달러, 자고 일어났더니 50달러, 자고 일어났더니 100달러, 130달러 뭐 이런 거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130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꾸물꾸물 거리는 분위기는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이미지인데, 2018년 상황에서는 리플이 시총 1위였다라는 거죠. 그 뒤가 비트코인, 지금은 사라진 솔라코인, 이더리움, 와,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카르다노, 스텔라가 7위였네요. 라이트코인, 아이오타, nem코인이 지금도 있지 않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아이오타, 와, 재밌습니다. 2018년도 그림,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XRP 커뮤니티에서는, 물론 XRP 커뮤니티를 비판하는 진영도 많지만 적어도 XRP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꽤 강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재밌죠? 2025년 크립토 커런시 가격이라고 돌아다니는 밈이에요. 일단 말이 안 돼요. 내년에 비트코인이 94만 2,098달러, 이더리움이 43,721달러, 리플이 8,033달러. 와, 난리 나는 건데, 이건 일단 불가능. 보통 지금 월가에서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비트코인 100만 달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더리움이 4만 달러일 때, 리플 이렇게 되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 뭐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당장 내년에 이런 숫자는 말이 안 되는데, 2030년에서 2035년 이 정도 사이에 월가의 어떤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나, 뭐 대표적으로 돈나무 언니도,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도 2030년 얘기하잖아요. 비트코인 100만 달러. 그런 시기가 진짜 올려나? 왔으면 좋겠다. 과연 XRP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할 것인가? 뭐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요즘 지금 XRP 커뮤니티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사라지는 것인가? 진짜 합의가 되든 기각이 되든 벌금 명령이 되든 진짜 이제 소송 리스크가 완화되거나 해소되는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7월 18일, 이거 어제 우리가 영상에서 접해봤던 건데, 이게 오늘자로 미국
크립토 마이너 미디어들에서 기사화가 또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7월 18일 SEC의 비공개 미팅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주요 안건이 증권법 위반과 관련한 금지 명령 절차 종결 이슈, 이 사법사건 피고와 합의를 통한 절차 동결 이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다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비공개 안건에서는 비공개 회의에서는 리플 소송도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로 다뤄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죠. 이거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벤트예요. 지금까지 계속 열려왔고 그럴 때마다 리플 이번에 다뤄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 자체가 일단 거의 다 끝났잖아요. 소송의 양측이 제출할 거 다 제출했고 지금 법원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합의 가능성도 사실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SEC가 7월 18일 비공개 미팅에서 합의와 관련해서 논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현실화된다라면 얼마나 아주 많이 좋을까라는 생각도 좀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리플 시세도 훈훈합니다. 벌써 0.52달러대로 올라선 상황이고 0.56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저항 맞고 여기서 매물대 해소를 하고 있는 모습, 일주일 동안 25% 정도 반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가격 흐름이 되게 좋은데 이게 이런 이유 때문이죠.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합의가 됐든 뭐가 됐든 조만간 뭔가가 벌어질 수 있다. 법원에서 당장 내일 모레 판결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갑자기 어느 순간 합의를 해도 이상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도 되게 예뻐요. 일단 일간 차트는 정말 0.6달러까지는 금방 가겠는데 한 30-40% 정도 랠리 금방 나오겠는데 라는 아주 예쁜 차트를 하락세기가 지금 상단 저항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 이건 주간 차트인데 주간 차트도 엄청 예뻐요. 지금 상단 저항 돌파 테스트, 이게 0.6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면 이거 뚫어내는 거거든요. 돌파 지지를 받아주면 갈 거라는 거죠. 적어도 1달러까지는 금방 가지 않을까, 몇 주에 걸쳐서 한두 달 안에는 가지 않을까, 이게 돌파 테스트가 성공을 한다라면 그런 기대감을 지금 안기고 있는 겁니다. 일간 차트도 너무 예쁜데 주간 차트도 이렇게 예뻐, 너무 예뻐,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뭐 아모닉스 같은 맥시멀리스트는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 똑같은 주간 차트인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과거 2016년 것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삼각형이 지금 마무리 직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곧 큰 펌핑이 올 것 같다. 어디까지? 57달러 가능성. 와, 진짜 57달러 되면 난리 나는 건데 진짜 너무 큰 숫자여서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날이 오면 우리 다 은퇴하는 거잖아요. 57달러, 100달러는 저는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설사 100달러가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XRP를 유틸리티적으로 활용하는 국경 간 송금이나 CBDC 등을 통해서 활용하는 그런 용도로 다 XRP가 흡수를 하더라도, 뭐 100달러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100달러 기대 안 해요. 한 이 정도만 돼도 와 할 것 같아요. 100달러는 진짜 너무 큰 숫자고, 뭐 10달러에서 50달러 사이 이런 어떤 숫자가 나와준다라면 아주 많이 기분이가 행복해서 방방 날뛰다가 정말 날뛰다가 지쳐갖고 쓰러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또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다크 디펜더 XRP가 지금 세 번째 파동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세 번째 파동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목표가 18.275달러, 이 폭풍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살짝 저항 맞고 10달러 부근까지 또 갔다가,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파동을 만들면은 목표가 36.7676달러다. 단기적으로 지지라인은 0.6달러에서 0.66달러, 저항라인은 거꾸로 됐네요. 단기적으로 저항라인은 0.66달러에서 0.6달러에서 0.66달러, 저항 지지라인은 0.46달러에서 0.39달러. 천국의 계단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순차적으로 갈 거라는 거죠. 이 피보나치 비율에 맞춰서. 이게 3개월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번 사이클 전체를 통해서 36달러 한번 찍어준다? 진짜 가능할까? 와 싶은 거죠. 뭐 57달러든 36달러든 일단 엄청 큰 숫자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뭔가 파동을 한번 만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천국의 계단으로 표현을 하고 있던데, 이 천국으로 가는 계단, 우리가 다 함께 갈 수 있을지, 이 천국의 계단이 시세로 어디까지일지 지켜보는 것도, 뭐 한 이 정도까지만 가도 이게 5달러, 5, 6달러 구간인데, 여기까지만 가도 천국의 계단 잘 올라갔다 이럴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서 막 10달러 정도까지만 가도 와 땡큐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숫자들을 과연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괜히 막 이렇게 주변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니까, 특히 트럼프가 재선에서 성공할 경우에는 SEC는 진짜 완전히 그냥 깨갱할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규제 스탠스 자체, 규제 상황 자체, 규제 권한 자체가 재정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주변적인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황들이 더 괜히 그냥 더 기대하게 되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6달러 와씨 뭐 이런 거죠. JD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예요. XRP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탑을 찍는 것만 남았다. 지금 교과서적인 리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 3달러 2018년 이때 고점 돌파해서 3.5달러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다. 3.5달러까지만 나아가도 은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시장 나가려는 분들도 계실 거고, 3.5달러 와 싶은 거죠. 근데 진짜 전폭적인 맥시멀리스트급의 분석가들은 36달러, 57달러 이런 큰 숫자들을 제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중에 몇 개 차트가 예쁜 게 눈에 띄어서, 일단 비체인 데일리 차트인데, 비체인도 크게 조정을 잘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채널 상단 저항을 지금 지지 테스트 돌파 지지를 벌이고 있고, 할 경우에는 뭐 한 40% 정도 단기 랠리 가능성, 비체인 홀더분들도 많으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니어 프로토콜인데, 니어 프로토콜 8시간 차트예요. 니어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AI 테마와 관련해서 굉장히 대장 종목 중에 하나죠. 이번에 상단 저항 뚫어냈고 지금 지지를 잘 받고 있어서 뭐 좀 나갈 것 같은데, 뭐 한 이거 되게 높은데? 8달러까지 금방 갈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뭐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건 조금 AI 테마랑 테마주여서 테마 이슈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이제 엔비디아 거품론도 지금 또 부상하고 있고, 테슬라도 팔 때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테마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기존 홀더분들은 이런 거 참고하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눌린 애들이 이런 비슷한 차트들이 많아요. 내가 가진 알트가 지금 어떤 흐름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선명하게 알트 시즌 가능성을 보여주는 재료들도 지금 시장 주변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